조금 공부하다 보면 극한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아지거든. 그래서 가우스를 공부하는 건데, 가우스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다시 얘기하면, 가우스 X라는 건 뭐냐면요, X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점수를 얘기하는 거야. X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점수니까 2.1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점수는 몇이에요? 수직선상에 있을 때 2 있고 3 있고 2.1은 여기 있잖아. 그럼 2.1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점수. 2.1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점수. 2.1보다 작거나 혹은 같아야 돼. 근데 뭐여야 돼? 정수여야 된다. 이겠죠. 그러니까 작은 정수는 2도 있고 1도 있고 0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2겠지. 그래서 2가 되는 거고. 3.8은 몇일 것 같아? 가우스 3.8은? 3이겠죠. 그치? 그러면 가우스 5는 몇일 것 같아? 5일 거예요. 왜냐면 작거나 같아도 되거든요. 같은이라고 있으니까 5. 그러면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1보다 작았나?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9는? 마이너스 4죠. 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9는 한 2점 있을 거니까. 얘보다 작거나 같은 마이너스 4. 그래서 어쨌든 이 가우스라는 게, 이걸 사실 외울 필요 없는 게 책에는 나와 있을 거야. 그 문제 풀 때마다 이 x가 뭐를 뜻하는, 이 기호가 뭐를 뜻하는지 항상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기호의 뜻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외워놔야지. 모르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 x는 조금 외워두자. x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점수. 왜냐면 x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점수라고 책에는 안 나와 있어. 문제 풀 때는 x보다 작거나 같은이라고 안 나와 있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크지 않은 최대 점수라고 그랬는데, 크지 않은이라고 하니까 애들이 잘 못 알아들어. 크지 않은이 뭐지? 그러니까 이게 이중부정이라고 해서 애들이 헷갈려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거든. x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점수. 크지 않은 최대 점수라고 하면 잘 안 와가. 그래서 작거나 같은 최대 점수라고 하고, 이 가우스 x라는 거를요, 그냥 x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 x 빼기 알파인 거야. 근데 이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작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2.1은 2가 된다며. 그럼 얘는 0.1을 뺀 거야. 얘는 몇을 뺀 거야? 3.8에서 0.8을 뺀 거고, 얘는 0을 뺀 거야. 0도 포함이잖아. 그치? 마이너스 1.2는 몇을 뺀 거야? 마이너스 0.8. 그치?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주죠. 거기다 적어보죠. 뒤에 가우스에다가. 의미는 작거나 같은 최대 점수라고 적고, 거기 밑에 내가 간단한 문제 같은 거를 조금 적었는데 어떤 건 해보죠. x가 요 정도 하고 가우스를 좀, 요런 거다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어찌됐든 0보다 좀 크다? 이거부터 난 좀 얘기를 해볼까? 얘를 극한 따로따로 계산해 볼 거야. 근데 얘 극한을 보내면 몇이 나오는지 한번 궁금해.
나온단 말이야. 얘 극한 몇 나오지 않아 혹시? 0 나올 거다? 왜냐면 x가 0보다 크거든. 그럼 0보다 크다는 건 사실 0.0000001이라는 건데 그것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점수니까 0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긴 해볼게. 이거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는 점 찍어서 그리는 거라고 했잖아. 항상 0일 때는 0 나오고 0.1일 때도 0 나오고 0.2일 때도 0 나오고 계속 0 나오다가 1일 때는 어떻게 돼? 1일 때는 몇 나와? 1 나오죠. 그럼 1,1을 찍어야겠네. 그럼 1.1은 몇 나와요? 1. 1.2도? 1. 계속 1 나오는 거야. 계속 1 나와. 그러다가 2일 때는 어떻게 돼? 2 나오죠. 그럼 2,2가 찍혀야지. 그렇지? 약간 그래프가 이런 계단 모양 형태로 그려져. 계단 모양 형태로 그려져. 이렇게 계단 모양 형태로 그려져. 그럼 생각해봐. 실제로 그래프를 봐도 0의 우극한, 0의 우극한은 0이잖아. 0이죠. 그렇지? 맞지? 근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긴 했는데 그래프 문제 풀 때 그래프를 그리라는 건 아니야. 이거까지는. 그래서 어쨌든 0분의 3인데 그럼 얘는 극한 답이 뭐야? 아니야. 왜 그러냐면 무한대라고 하면 안 돼. 얘가 무한소일 때만 무한대야. 얘는 0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딱 0이다 진짜. 딱 0이야. 분모가 0이 되는 숫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없어. 정의되지 않죠.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뭐 x라고 해도 돼. 그럼 얘 보자. 얘는 뭐일 것 같아? 0보다 작대. 그치. 실제로 그래프를 봐도 마이너스 1인 게 보이죠. 근데 나는 그래프 안 그리고 그냥 생각했으면 됐어. 0보다 좀 작아. 그럼 0.9999 마이너스 0.99 정도 될 텐데 그거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3이니까 극한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얘도 조금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조금 직관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자 이거야. 물론 그래프 그리는 게 본질이긴 한데 항상 문제를 그래프 그려서 풀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풀 수 있어야 돼. 얘는 뭐일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요거를 조금 멀리 한번 봐봐. 이 숫자가 도대체 뭐일까? 가우스 안에 있는 게. 그러니까 x에 5를 집어넣어도 항상 뭐가 더 커? 분모 분자 중에? 분자가 조금 더 크다. 봐봐. 1억을 집어넣어봤자 1억을 집어넣으면 1억 빼기 1이고 1억 빼기 플러스 1. 사실 거의 5에 가까워. 100 빼기 1이나 100 플러스 1이나. x에 뭘 집어넣는데 얘 거의 무한대를 집어넣는다며. 그럼 봐봐. 이거 가우스 빼고 그냥 극한 갖고는 뭐 나와? 가우스 없이 얘만 극한 보내면 뭐 나오냐? 부정형인데 분수꼴이고 무한대잖아. 차수 비교해서 답 내는 거 아니야? 몇이에요? 1이죠. x분의 1을 곱해가지고 하는 거잖아. x분의 1 곱하면 1, x분의 1 곱하면 x분의 1인데 0 되고 0 되고 1 돼가지고 1이잖아. 얘는 사실 1에 가까워. 요 가우스 안에 있는 건 1에 가까운데 의미를 알아야 돼. 진짜 내가 계속 저번부터 강조하지만 공식 같은 게 있지 않다니까. 여기는 공식은 무슨 사인곱처 코사인곱처럼 공식 빨리 발견해서 대입하고 이런 식의 수학이 아니야. 진짜 그 내용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수투부터 애들이 수학을 공부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해. 그런 공부가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맨날 공식을 어떻게 활용하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 수투가 엄청 힘들어하더라고. 보면 얘가 어찌됐든 1에 가까워지는데 잘 생각해봐. 1보다 더 작아? 1보다 클까 작을까? 1보다 클 거야. 왜? 근거는 뭐야? 맞아. 분자가 더 크죠. 분자가 더 크니까 1보다 클 거야. 그러면 얘는 1에 가까워지지만 1보다는 커. 그치? 그러면 가우스까지 있으면 몇이야? 1. 맞지? 1이야. 놀랍게도 이런 가우스에 관련된 거가 책에 정리가 안 돼 있어.
교과서에 정리가 안 돼 있고 근데 문제는 나와. 왜 나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거야. 왜? 극한에 대한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이거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거든. 얘도 한번 해보죠. 그럼 얘도 사실상 1에 가깝죠. 극한분의 1에 가깝지. 근데 뭐가 더 커? 분모 분자 중에? 분모가 더 크다는 건 1보다 어떻게 하는 거야? 좀 더 작아. 조금 작아. 그러니까 몇이 될 것 같아? 0. 0이 되겠죠. 알겠죠? 이게 박혀서 나와도 풀 수 있어야 돼. 정리해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어 넘어가죠. 이거를 마지막으로 극한을 끝내고 다시 말하지만 극한을 이해 못하잖아. 계속 힘들어져. 왜냐면 지금 연속할 거거든. 다음 단원에서 다 극한이다. 문제를 보면 알아. 다 극한 표시밖에 없어. 다음 단원도 계속 극한이야. 그러니까 극한을 이해를 못하잖아. 그냥 2단원, 3단원, 4단원 그냥 끝까지 다 힘들어. 못해. 보죠. 그 다음에 우리 함수의 연속을 해볼 건데 연속 이어져 있다는 거야. 한국말 자체로 이어져 있어. 함수가 이어져 있다. 함수에 이어져 있다. 함수가 이어져 있어. 이게 무슨 말이지? 봐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얘 1의 자극한 몇이야? 그래 1의 자극한 몇이야? 2. 당연히 1의 우극한 몇이야 얘? 없어요. 1의 우극한이 없어? 우극한이 없는 경우도 있어? 2에. 응? 아니 2에. 1의 우극한 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안 적어요. 왜 없어? 여기 1의 우극한이 몇이야? 0이잖아. 그쵸 1의 우극한이 0이 우극한이 0이다. 어찌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함수는 이렇게 있어요. 또 함수 하나 더 그려볼게. 2차 함수가 헷갈리잖아. y는 gx. 함수 두 개 있다. 너희들 그냥 느낌대로 얘기해봐. 뭐가 이어져 있는 함수 같아?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뭐가 이어져 있는 함수가 뭐가 안 이어져 있는 함수 같아? 뭐가 이어져 있어? gx. 맞아. gx 두 번째 함수가 이어져 있지. 끊어져 있는 데가 없잖아. 얘는 어디서 뭔가 끊어진 듯한 느낌이 있지. 왜 단절되잖아. 갑자기 뭔가 끊겼잖아. 이게 선이라고 했을 때 끊어져 있잖아. 갑자기 툭 끊어져 있다. 얘 선이라고 했을 때 계속 연결돼 있죠. 함수의 연속이라는 건 이어져 있다는 거야. 결국 이어져 있지 않은 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불연속이라고 해요. 불연속. 이어져 있지 않은 걸 불연속이라고 해.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이 함수는 끊어져 있냐고 물어봤을 때 모른다라고 하는 게 맞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함수 불연속이에요 라고 했을 때 때에 따라 다른데요가 맞아. 왜 그러냐면 봐봐. 1에서 끊어져 있는 거지 여러 데는 안 끊어져 있잖아. 그치? 우리가 연속이다 불연속이다라는 걸 따지는 거는 어느 x에 따라서 정하는 거야. x에 따라서. x가 뭐인지에 따라서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따진다고. 그러니까 얘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때에 따라 달라요가 맞아. 1에서는 불연속이고 2에서는 2는 한 있으겠지. 연속이고 3에서도 연속이고 0에서도 연속이야. 얘는 다연속이야. 어디서든지. 그치? 아니, 내가 방금 했던 얘기를 얘기해봐야 돼.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
x가 어떤지에 따라서 x가 어디 지점에 따라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판단한다고. 방금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x가 어느 시점에 있느냐가 연속인지 아닌가. 그치 얘는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1에서는 불연속이고 다른 데서는 연속이다. 근데 얘가 모든 실수에서 다 연속이잖아. 얘처럼 모든 실수에 다 연속이잖아.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연속함수라고 부르긴 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면 얘를 연속함수라고 해. 그럼 얘는 연속함수는 아닌 거야. 알겠지? 다시 연속이다 연속이 아니다는 지점에 대해서 연속 x값에 따라서 연속인지 아닌지 말하는 거고, 연속함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일 때만 연속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이야. 왜 그래요라고 하면 안 돼. 알겠죠? 네. 그럼 봐라. 하나만 얘기해보자. 우리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이 단원에서 뭐를 하는 거냐면 연속성을 판단한다. 연속성을 판단한다고 해. 연속의 성질을 판단한다는 거야. 야, 얘가 연속해 불연속해? A1에서 연속해 불연속해? 2에서 연속해 불연속해?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일을 계속 할 거거든. 여기 단원에서는 연속하는지 불연속인지 그것만 다 알 줄 알면 끝나는 거야. 왜? 뒤에 문제 보면 다 그런 거야.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계속 이것만 물어봐. 그럼 내가 이걸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판단하려면 너네 지금 1에서 불연속이라며. 왜 불연속이라고 판단했어? 눈으로 보고 판단한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끊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연속성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못 그리면 당연히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판단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자꾸 그래프 그리는 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프 못 그리면 아무것도 못 풀어. 얘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연속성 판단을 하는 방법은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 그래프 그래서 어디서 끊어져 있고 어디서 이어져 있는지 판단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일단 세상에 모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는 않아. 우리가 왜 그러냐면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못 그리는 건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면 그래프를 못 그리는 것도 내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냐? 연속의 정의를 이용해서 판단하면 돼. 연속의 정의가 뭔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 다시 우리가 연속성을 판단하는데 첫 번째 그래프를 이용해서 판단해. 근데 모든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지 않아? 그러면 연속의 정의를 이용해서 판단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문제면 1번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2번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1번이 압도적으로 편해.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판단하는 게 제일 편해. 난 그래프 그리는 게 힘들어요. 그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피해가면 안 돼. 나 그래프 못 그리니까 2번으로만 해야지. 그러면 쉬운 문제가 개어려운 문제로 바뀌어. 그러니까 연속성을 판단하려면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래프가 못 그리겠어. 그러면 연속의 정의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럼 연속의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잖아. 연속의 정의가 뭔지. 연속의 정의가 뭔데? 연속의 정의는 3개가 똑같으면 돼. 3개가. 하나, 둘, 셋. 이 3개가 똑같으면 돼. 이 3개가. 3개가 똑같으면 우리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얘는 불연속이야. 왜 불연속인 줄 알아?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르거든. 생각해봐.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다르면 당연히 끊어져 있게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으면 연속이야? 다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으면 무조건 연속이야? 그건 또 아니야. 하나가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얘가 좌극한이고 얘가 우극한이고 하나가 더 있어야 돼. 뭐까지 있어야 돼? 맞아. 함수값까지 일치해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프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생겼다고 할까? 좌극한 우극한도 똑같아. 근데 함수값이 전혀 다른 곳에 있어. 그럼 여기는 비어있으니까 끊어져 있는 거야. 명확히 단절돼 있잖아. 여기가
이게 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쭉 한 번에 이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가 끊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연속이나 판단하려면 세 개가 똑같아야 돼. 좌극한, 우극한, 그리고 함수값까지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봐. 지금 당장 외우지 말고.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내가 연속을 판단하는 방법은 첫 번째 그래프 그리고 두 번째 연속의 정의를 이용하면 되는데, 연속의 정의가 뭐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똑같아야 된다. 기호로 쓰고 싶은 사람은 기호로 쓰세요. 한번 적어볼래? 뭐 적는지 알죠? 여기다가 적어볼게. 기호로 쓰고 싶은 사람은 기호로 쓰세요. 한글로 굳이 안 써도 돼요. 편한데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범위 있잖아. 범위라는 거를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려고 하거든요. 범위라는 거를. 우리가 범위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뭐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이렇게 하는 거 알지?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을 안 써. 그럼 뭐를 쓰냐? 구간이라는 말을 쓸 거야. 구간이라는 말을 써. 그럼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야. 그냥 얘를 이렇게 표현한다? 뭔가 좌표 같아. 1,2처럼 표현을 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말이라고.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거를 못 볼 거야. 수학에서. 사실 아예 못 보는 건 아닌데 이게 더 많이 나올 거야. 학교적으로지. 그러니까 내가 3,7을 봤어. 이게 뜻이 뭐야? 구간 3,7은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는 뜻이니까 x가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런 생각도 들지. 얘 등호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3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대. 그럼 등호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3,7 하는데 여기 앞에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대괄호로 바꿔줘. 알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것 같아? 둘 다 등호가 있으면 둘 다 대괄호를 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를 이름을 또 붙인다. 열린 구간 이런 얘기를 해. 열린 구간 이런 얘기를 해. 얘들아 이거 모른다고 문제 풀 때 전혀 지장 없어. 근데 어쨌든 문제 풀다 보면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잖아. 근데 이 단어 뜻도 모르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 그런 뜻이라고. 열린 구간이라고 해. 얘를 뭐라고 하냐면 닫힌 구간이라고 해. 그럼 얘는 뭐라고 할 것 같아? 이거 한글로 뜻이 뭐야? 영어를 아예 모르는 거야? 내가 스펠링만 잘못 알고 있나? 아닌데? 맞아. 반이야. 그래서 얘는 반열린 구간이라고. 반열린 구간이야. 얘들아 이런 용어들은 몰라도 전혀 지장 없어. 문제 풀 때. 근데 나왔을 때 뜻은 알아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A, B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의 뜻은 뭐라고요?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는 뜻이고, 둘 다 대괄호로 돼 있으면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고. 적을 수 있지? 이렇게 돼 있으면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이렇게 되겠지. 적을 수 있죠. 열린 구간, 닫힌 구간. 근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것 같아? x가 1보다 크대. 이렇게 할까? x가 1보다 크대.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얘는 어떻게 나타낼 것
뒤에다가 쓰잖아. 어디까지를. 어디까지? 얘는 어디까지야? 1보다 크네. 어디까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번엔 무한대를 써야 돼. 1부터 무한대까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무한대는 보통 닫힌 구간을 안 써. 왜냐면 닫힌 구간이라는 거는 얘를 포함하는 개념이잖아. 근데 무한대를 포함할 수가 없어. 어떤 기본적인 숫자가 아니고 저번에 얘기했듯이 무한대는 계속 커지는 수거든.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얘가 딱 정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64페이지. 64페이지. 당연한 연속 어떻게 판단하는 거고? 아니 연속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 판단하는 방법 두 가지. 그 그래프랑 연속의 정의. 연속의 정의가 뭔데? 자극한이랑 우칸이랑 함수값이 같을 때. 네, 좌극한이랑 함수값 3개가 같아야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내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이러는 게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혼자 이렇게 공부한다니까? 자꾸 스스로 물어보고 자꾸 뱉어보려고 해. 그냥 내가 쳐다보고 이해해서 여기서 자꾸 안 끝내.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공부를 못 해봐서 그러는 거야. 자꾸 뱉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했어라고 생각했을 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아니 뭐 어림도 없어. 이런 거 처음 보잖아. 그치? 그래프는 얘 못 그리는 문제야. 만약에 그래프 그릴 수 있는 문제는 그래프 그려서 푸는 게 압도적으로 편해. 얘는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뭐 이용해야 돼? 연속의 정의를 이용하세요. 연속의 정의가 뭔데? 좌극하고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요약하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으면 되는 거지. 왜냐면 이 말도 똑같은 말이잖아. 왜 좌극한 우칸이 똑같으면 얘가 존재하는 거니까. 좌극한 우칸 함수값이 같은 거랑 지금 이 말은 완전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 볼게. 그럼 한번 적용해 보자. x가 지금 2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데 2에서 연속이다. 그럼 fx를 써야 되는데 fx가 얘들아 2에 가까이 가는 함수는 요게 아니라 요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얘가 2에 가까이 가는 거지. 이가 아니면서. 그러니까 이걸 선택해야 돼. 플러스 b는 F2죠. 그치? 근데 F2는 몇이래? 왜 그래? F2가 몇이래? 아니 써져 있잖아. X가 2일 땐 2라고. F2가 2네. 지금 위의 내용, 연속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쓴 거야. 썼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세 글자. 세 글자 뭐야? 부정형. 맞아, 부정형이잖아. 부정형이잖아. 앞에서 했었던 거잖아. 그치? 왜? 분모가 0이네? 극한가 존재하네? 그럼 분자도 0이다. 했었던 거라고. 그래서 앞에서 이런 것들을 한 거야. 앞에서 하는 거를 모르잖아. 여기 못해. 계속 이런 게 나와. 나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어야 되니까 2 대입하면
a 플러스 b는 0이 돼야 되는 거고 b는 마이너스 a야. 요거 여기 이거부터는 되게 쉬울 거예요. 왜냐면 맨날 해봤던 거니까. a 루트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 이거 왜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지 알아? 마이너스 a인데 a를 묶은 거야. 그럼 극한값 구하자. 극한값 구하려면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용어를 얘기해. 용어를. 극한값 구하려면 뭐 해야 돼? 부정형이잖아. 맞아. 얘는 유리화를 해야 되죠. 유리화 해볼게. x 마이너스 2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얘는 a x 마이너스 2인데 부정형이나 유리화 왜 한다고 했어? 부정이 되는 건 없어. 맞아. 요거가 부정형된 원인이 지금 약분돼서 없어지지. 그러면 극한 보내면 2분의 a인데 얘가 몇이 나와야 되는데? 2 나와야 되는데 그럼 a는 몇이에요? 4. a가 4니까 b는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4. 요렇게 풀면 된다. 그래서 a가 4고 b가 마이너스 4면 얘는 2에서 연속할 거야. 한번 해보죠. 연속이 어렵잖아. 그럼 연속을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 연속 공부하지 말고 앞에 따놓은 극한부터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연속은 사실 개 쉬워. 이렇게는 진짜 너무 쉬워. 근데 연속을 어려워하는 친구들 보면 아 그냥 극한을 몰라서 어려운 건데 연속은 진짜 할 게 없어. 아까 방금 처음에 개념 정리한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야. 그래프 그려보고 그래프 못 그리면 연속의 정의를 의미해서 판단하는 건데 연속의 정의 자체가 다 극한 구하는 거야. 지금 뭐 극한을 몰라서 어쩔 수 없어. 여기 하나도 안 풀어봤어. 해운이라고 하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거 풀이 다가 다시 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몸은 나무 산것 같아요. 근데 오늘 수업을 좀 못 알아듣잖아. 잘. 이번까지만 풀고 쉬어 부탁 할게요. 얘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예요. 이걸 연속 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지? 그랬을 때 등식 얘가 성립할 때 A 값과 F1의 값을 각각 구해보래요. fx가 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양변에 x-1 나눠주면 플러스 4x 플러스 a인데 fx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근데 생각해봐. 얘는 뭐에서만 연속이 아닐 것 같아? 몇에서? 1에서는 뭔가 연속이 아닐 것 같지. 왜? 분모가 0일 때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으니까. 이것도 앞에서 했던 거잖아. 그러면 1 빼고 나머지는 다 연속일 거야. 다 연속일 거야. 그러면 1에서 연속이지만 확인이 되면 얘는 전체가 다 연속일 텐데, 그러면 1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어보자. 1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어보자. 그럼 1에서 연속이 되려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일치하면 돼요. 연속의 정리를 또 써야죠. 그럼 얘 그래프 그리기 어려우니까 사실 억지로 하면 그릴 수 있는 거야. 이게 성립해야지 연속인 거야, 그치? 근데 얘도 또 부정형이죠, 그치? F1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존재한대잖아. 왜냐면 둘이 같아야지 연속이야. 그럼 여기다 1대 x 0 나오니까 여기도 1대 x 0 나와야 되네. 1대 x 0 나오니까 a는 몇이야? a는 마이너스 5겠네. 그러면 얘 부정형 계산해야 되나? 부정 계산 이건 어떤 걸 이용해서 계산해야 돼? 인수분해 해야죠. 여기는 x-1 곱하기 x 플러스 5